자, 면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운 우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낯선 상황에서 이렇게 겪게 되는 낯선 행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본질을 알고 또 대처 방법을 정확히 연구를 한다면 아마도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면접의 종류의 이해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면접을 아마 앞두고 있거나 또 면접을 또 지금 몇 번 해서 굉장히 또 많은 시행착오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좀 내 주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면접관이라고 하는 그 평가자들 중심의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겠죠. 다시 말해서 자신은 정말 면접을 잘 본 것 같은데도 막상 탈락하는 경우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의외로 자기는 정말 면접을 못 봤다고 고민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속상한데도 한 2, 3일 지나다가 갑자기 합격 통보가 오는 것이 이 면접의 특수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면접은 자기 만족 또는 자기 불만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면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면접관의 생각 그리고 그 면접관이 어떤 부분을 초점을 갖고 보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동안 기업에 계신 면접관 분들을 굉장히 많은 교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면접관 관점에서 그리고 또 평가 중심의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펼쳐지는 많은 면접에 관한 이야기 기대하시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면접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는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준비해야지 제대로 된 그런 면접 준비가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냥 인터넷을 뒤지면서 정보들을 수집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거울을 보고 또 연습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뭐 자기만의 맞는 스타일들도 다르고 제각각 많은 또 준비를 하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한 5가지로 정의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첫 번째는요, 바로 면접 시나리오입니다. 이 면접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연기자들이 스크린에서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이 정확한 그런 시나리오들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는 배역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면접 시나리오라는 거를 오늘 좀 많이 강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면접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요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면접에 관한 그런 경험담들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또 노력을 한다면 아마 면접 기출문제의 그런 확보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면접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기출문제하고 후기가 뭐가 특별하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면접 기출문제는 그야말로 면접장에서 오고 가는 그 질문들의 포인트가 맞춰진 것에 비해서 면접 후기는 그 전반적인 분위기까지도 읽을 수 있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죠. 네 번째는 기업 정보입니다. 기업 정보는 당연히 우리 기업 사람이 되겠다고 이 면접장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는 거겠지만 사실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 면접을 100% 통과한다는 확신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기업에 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것은 지원자 관점이고요. 면접관 관점에서 보기에는 우리 지원자들이 세상 그 어떤 기업도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기업에만 집중하는 아마 그런 모습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정보에 관한 이야기들도 계속 한번 강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직무 정보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 정해진 직무를 잘 수행하겠다고 방향성을 갖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확한 직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도 있고 또 그리고 면접관들의 질문도 요즘은 굉장히 그런 직무 중심의 질문들이 많이 적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면접 시나리오, 그리고 면접 기출문제, 그리고 면접 후기, 그리고 기업 정보, 그리고 직무 정보. 지금부터는 이 5가지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만 중요하냐? 뭐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면접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뭐 중요한 게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면접은 크게 보여지는 요소에 대한 평가와 또 들어서 알 수 있는 내면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들에 관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2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지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제가 또 이후의 단계에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모레 들어가야 될 면접이 있다면 가장 집중을 해서 신경 써야 될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집중해서 아까 5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면접 시나리오입니다. 이 면접 시나리오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내가 내일 모레 면접에 가야지, 그리고 잘 봐야지, 아마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그냥 몇 가지 그런 생각들만 하다가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실제로 면접 상황에 닥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또 좌절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임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면접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끝나는 그 상황까지 한번 자기가 면접관의 입장도 돼보고 또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답변도 구사해 보면서 이렇게 면접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면접장에 들어갑니다. 자, 앞에는 면접관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아마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마 면접장에 오기 뭐 어렵지 않았느냐, 뭐 아침은 먹고 왔느냐, 뭐 이렇게 지원자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아마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하겠죠. 그 질문들을 통해서 또 지원자들을 파악하는 노력들을 할 거고요. 또 그런 질문들 중에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보다 더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이 다 끝나게 되면은 뭐 마지막으로 지원자에게 특별하게 할 말이 있냐 또는 질문이 있냐 라는 그런 확인 작업을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면접이 마치면은 이제 그 면접장을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런 과정들을 막연하게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A4지를 펼치고 또는 워드를 펼쳐서 내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멘트로 인사를 하고 또 면접관은 아마 이런 식으로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또 나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봐야지 라는 것들이 구조화돼서 정리가 된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면접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다 보면요.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또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본인이 보충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보다 튼튼한 그런 면접에 아마 자신감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면접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면접 시나리오는 또 마찬가지로 5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1분 자기소개 시나리오입니다. 1분 자기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영상 또 나중에 후반에 가면은 별도로 얘기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1분 자기소개, 이 사람이라는 게 첫 인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저를 처음 만나서 아마 저의 첫인상을 나름대로 판단하셨을 겁니다. 뭐 좋게 평가해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면접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자를 봤을 때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성실한지, 또 얼마나 내용적인 그런 생각의 깊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놀랍게도 면접 첫 시작에 진행되는 1분 자기소개에서 굉장히 집중해서 많은 부분을 파악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1분 자기소개만큼은 꼭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째는요. 입사 지원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가서 만날 면접관들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면접관들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알리는 그런 서류를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입사지원서입니다. 입사지원서에는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들과 많은 사항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접관 관점에서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질문 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남들과 다른 행동을 했던, 다른 경험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도 또 그거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는 아마 그런 질문들이 대다수를 이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출한 입사 지원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모든 사항들을 하나하나 밑줄 쳐가면서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어찌 되겠지라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결과가 정말로 천차만별이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인재상 매칭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기업은 자신만의 인재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그런 인재상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상에 나와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인재를 찾는다면은 그 적극성, 그리고 또 배려하는 인재라고 하면은 그 배려성이라는 것을 그거에 관한 질문,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상황에서 남들을 배려해서 보다 좋은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재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정확하게 구성을 해서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겠죠. 자, 네 번째는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좀 독특한데요. 이게 모든 질문들이 자신한테 유리하면 참 좋겠지만 정말로 면접이 어려운 이유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 그리고 또 정말 처음 들어보는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많은 경험자들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지원자라면 맞아. 내가 학점이 낮기 때문에 학점이 낮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라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들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자기 어필 시나리오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어요. 어차피 면접이라는 거는 결국 남하고 다른 경쟁자들하고 비교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검증했을 때, 자기의 그런 독특함을 검증했을 때 인정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중에서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확실한 강점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면접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 기출문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그 면접을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 또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요즘 다행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취업 포털 사이트, 그리고 또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얼마든지 찾아보면은 많은 정보들이 생각보다 올라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셔가지고요. 특히 이 직전에 출제된 문제들, 만약에 올해 하반기 취업이라면 상반기 때 있었던 거, 그리고 상반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바로 전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질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중복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중복 질문이 있다는 거는 그 기업에서 아마 면접에서 질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복 질문들을 준비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업마다 독특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모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라는 거를 항상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본인이 좀 당황하진 않겠죠. 여러분들 뭐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은 막 머릿속에서 짜장면도 생각났다가
뭐 돈가스도 생각났다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특한 질문을 하는 기업들은 다행스럽게도 그 독특한 질문들을 계속 이어나오고 있는 그런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준비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면접 후기입니다. 아니, 방금 면접 기출문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말했죠. 면접 후기는 우리가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선배들이 면접장에 갔다 왔는데 면접이 굉장히 딱딱했다. 아니면 굉장히 직무 중심으로만 물어보더라. 아니면은 나의 약점을 굉장히 파악해갖고 압박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수집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분석이 끝나면은 어떻게 하면은 적절하게 그 상황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연습의 그런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압박 면접이 굉장히 심한 그런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런 압박 상황들을 계속해서 좀 연습하고 그리고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면접 준비의 네 번째입니다. 바로 오늘은 이제 기업 정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업 정보가 사실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가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기업 중에서 우리 기업에 들어왔는가, 우리 기업을 지원했는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꼭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이슈 또는 기업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분명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치열한 경쟁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일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업일 경우, 그리고 또 이 업계의 2위라든가 3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 상대적인 경쟁 업체들을 굉장히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지원자가 우리 기업과 그 기업에 동시에 합격했을 때 어디를 갈 것이냐 라는 걱정과 우려에 관한 그런 포인트를 항상 갖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제일 우리가 집중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첫 번째, 기업의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업이 최근에 신제품 어떤 것을 출시했는지, 아니면 어떤 기업과 제휴를 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했는지, 이런 기업의 그런 이슈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기업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없었던, 업계에서 없었던 그런 새로운 그런 무엇인가를 또 이 시장에 출시를 하거나 또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발명을 했다면 그거는 기업에서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노력들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외형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또 그리고 우리 기업의 또 대표 상품은 무엇인지, 또 우리 기업의 작년도 매출액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은 그 기업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한 12가지 사항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암기를 하고 또 그걸 잘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해갖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좀 약간 의미적인 부분인데요. 기업의 방향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 기업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사업을 지금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 또 아니면 기존의 사업이 좀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의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의 방향들을 적절하게 파악을 하고 면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5번에 관한 이야기를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공헌입니다. 지원자는 기업의 미래죠. 채용이 된다면 신입사원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또 나중에 또 임원도 되고 굉장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신입사원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우리 기업에 공헌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기를 기업은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많죠. 본인의 직무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질문을 잘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한테 주어진 직무를 통해서 우리 기업에 어떻게 공헌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속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의 5번째 사항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겠네요. 직무 정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기업에 이렇게 면접을 보는 이유는 그 기업에서 아마 분명히 정해진 일이 있겠죠. 생산관리면 생산관리, 경영지원이면 경영지원, 그리고 또 마케팅이면 마케팅. 이렇게 우리한테 정해진 일을 결국은 잘할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정보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시는데요. 제가 좀 한번 간략하게 4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자, 첫 번째는 그 일이 출근에서부터 퇴근 때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서 어떻게 그 일이 진행이 될까라는 거를 고민해 보면은 생각보다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참 많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또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은 또 검색을 통해서 또 선배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관련 경험입니다.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했던 경험이 무엇이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구매팀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그런 구매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영업 파트에 들어간다, 지원을 했다 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서비스와 또는 어떤 물건들을 팔아보고 또 설득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많은 학생들이 사실 직접적인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경험이 만약에 없는 사람이라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어떤 속성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영업 파트에 지원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물건을 판매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학생의 경험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제가 직접 물건을 판매해 본 경험은 없지만 학생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적절하게 의사조율을 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이런 빠른 판단력 같은 것들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영업 업무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그런 간접 경험을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이 직무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래, 아마 이런 일 하겠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면접을 임했을 때 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게 사실입니다. 자, 3번째는요. 지금 직무 정보의 3번째, 직무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하루의 일과와 그리고 또 직접적인 경험에 제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다면은 이제는 직무 역량에 관한 거를 얘기 드릴게요. 직무 역량은 방금 얘기했던 거 어떻게 보면은 중복되겠네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 능력을 가리켜서 바로 직무 역량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케팅에 만약에 지원한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져야겠죠? 예, 분석력 굉장히 중요하겠죠. 연구개발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요? 연구개발자? 뭐 창의력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또 영업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에게 가져야 될 가장 대표적인 역량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인 관계력, 대인 영향력, 뭐 이런 것들도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겠죠. 그러면 면접관들이 이렇게 확인해 볼 거예요. 과연 우리 지원자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있다 없다만 얘기하지 마시고 관련된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지원자들은 그런 직무 역량에 관한 부분들도 잘 정리해서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3가지 내서 4가지 정도 그런 역량들을 설정을 하고 어떤 경험들을 내가 적절하게 어필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난처한 상황은 면접에서의 난처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직무에서 앞으로 자기가 경험할 그런 직무에서 난처한 상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미리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영업직인 경우에는 아마 계약 상황에서 갑자기 바이어가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도 있을 거고요. 구매팀 업무에서는 직접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 납품하는 그 업체에서 지금 물량이 딸려갖고 납품을 못 하겠다
라고 하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케팅 상황에서는 갑자기 굉장히 큰 야외 행사를 진행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특수한 그런 기상이변이 생겼다라는 것도 가정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저는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또 준비해야 될 필수적인 5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 시나리오, 두 번째는 면접 기출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접 후기, 그리고 네 번째는 기업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 정보에 관한 사항이 바로 그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준비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손가락이 나타내는 것처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면접을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가 면접 종류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짧게나마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앉아있고 앞에 한 면접관 3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질문하고 답변하고 끝난다 라는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 종류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대응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차후에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충분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포인트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면접입니다. 자, 인성면접은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한 4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재상에 관한 그런 인성입니다. 적극적인 인재, 도전적인 인재. 이게 다 판단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인성면접에서의 포인트는 그런 인재상과 얼마나 부합되는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정말로 경험 중심으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재상에 적합하다라는 논리성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솔직한 답변입니다. 이게 사실 완전하게 면접을 갖다가 연기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면접을 보는 그런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지원자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어필하는 순간에 어필을 하고 정말로 강조 안 하는 상황에서 천연덕스럽게 강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누가 봐도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좀 아마추어, 다시 말해서 면접 연습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은 너무나 어설퍼집니다. 꾸며낸 질문, 답변처럼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솔직한 답변을 구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외형적인 인성입니다. 자, 외형적인 인상은요, 이런 적극성, 도전성, 그리고 또 진취성, 그리고 이런 앞서 나가는 그런 마인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은 목소리와 그리고 또 이런 태도적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감 있다, 열정 있다, 패기가 넘친다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목소리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 그리고 정확하게 면접관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외형적인 인성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에서 완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인성면접이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모르는 질문이 나왔더라도 그냥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끝나지 말고요.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준비를 못했지만 이 면접장 나가자마자 꼭 준비해서 제 것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결국은 인성을 파악하는 포인트다 라는 걸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성면접은 모든 면접의 기본입니다. 인재상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거를 경험으로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으면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세나 태도, 시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근성 보여달라는 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량 면접입니다. 요즘 이제 모든 면접에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겠죠. 자, 역량 면접의 포인트를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무를 무엇보다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안다는 차원을 떠나서 정말로 애착 정도까지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인터넷 검색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현실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단순하게 직무에 관한 거는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능력들을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역량 면접이야말로 그런 경험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게 관건이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업무의 경험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하고 또 다음 면접 스타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토론 면접인데요. 토론 면접을 이렇게 또 짧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토론 면접에도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만 몇 가지 딱딱 집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의 적극성입니다. 이 토론 면접을 굉장히 큰 S전자에서 없앴죠. S그룹에서 없앴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변별성이 없다는 거죠. 묻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그런 면접을 좀 없앴는데요. 하지만 토론 면접을 진행하는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묻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발언의 횟수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수용성. 싸우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물론 상대방에 관한 의견을 일단 수용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토의 내용에 대한 조율성.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맞다고 계속 그렇게 자기 편으로만 얘기를 전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토론이 결국은 결론을 향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율에 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율에 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발표를 쭉 진행이 됐는데 유달리 얘기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발표의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조율성에서는 좋은 부분이 되겠죠. 좋은 점수를 받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토론 면접이 결국은 결론을 향해 나가는 그런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결론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발표의 적극성,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토의 내용에 대한 조율성, 그리고 토론 결론 도출에 대한 공헌성. 아마 이 정도로 토론 면접을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PT 면접입니다. 왜 이렇게 면접이 많아요? 자, PT 면접인데요. PT 면접이 요즘 면접에 또 어떻게 보면 대세입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PT 면접은요, 이거는 혼자 들어가서 혼자 하는 면접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좀 배짱 있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발표 주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업이 도대체 이 주제를 왜 이렇게 제시를 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되물어봄으로 해서 발표 주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내용 전개에 대한 논리성입니다. 이 결국은 PT라는 게 단순 발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디어 도출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어떤 멋있게 발표를 하는 것을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대책, 그리고 보완점, 절충안 이런 것들이 도출됐을 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적극성입니다. 발표의 적극성. 결국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물쭈물하는 사람, 목소리가 작아지는 사람, 그리고 시선을 피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면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PT 면접은 혼자 들어가는 면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연습을 통해서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PT 면접의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에 대한 이해성. 두 번째, 내용 전개에 대한 논리성. 세 번째,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성. 네 번째, 발표의 적극성입니다. 잘 기억하셨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롤플레잉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면접이 갈 때까지 가나 봐요. 이거는 실제 상황을 만들어주고, 만약에 영업이라면 영업 상황, 또 연구개발이라면 연구개발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직접 그 역할들을 지원자에게 시키면서 일종의 연극을 보는 연극의 상황을 보고
또 지원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그런 면접이죠. 자, 이런 면접은요, 일단은 몰두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한테 그런 게임 중독자 아들을 둔 아주머니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정말로 자기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줌마의 역할을 막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몸을 사리지 않는 적극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모 게임 회사에서 이런 롤플레이 면접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거기 나온 참가한 여학생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여학생에게 맡겨진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중독자 아들을 둔 아버지 역할이었어요. 근데 정말 막 와가지고 막 얼마나 막 거칠게 항의를 하시든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전개의 의미성입니다. 이런 상황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단순하게 연기만 잘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연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공헌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모든 목적의 집중성입니다. 나만 잘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참여한 사람들, 아까 토론 면접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좀 소극적인 연기자가 있으면 좀 잘해보겠다고 보다 더 대사에 관한 질문도 좀 해보면서 그렇게 전체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마 롤플레잉 면접에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둥근 애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번쩍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에 한껏 여유 부릴 때 유난히 안색이 좋아 멀리 봐도 다 잘 어울리고 다 예뻐 보일 때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걸어갈 때 시간만. 자, 이렇게 지금까지 면접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면접 참 준비할 내용도 많고 또 종류도 참 많네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또 이런 강의를 들어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알아나가 보고 또 전략을 세운다면 아마 면접을 준비하는 확실한 그런 시각을 갖게 되고 또 그만큼 자신감도 생길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